귀신이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간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집에서 좀 더 넓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은 방 3개에 4가족이 모여 앉아 TV를 볼 수 있는 작은 거실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중 화장실 옆 작은 방은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많이 피어 쾌쾌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안 쓰는 물건들을 넣어둘 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짐 정리를 끝내고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빠가 화장실을 가셨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시다가 화를 내셨습니다.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저는 제가 웃은 게 아니니 흘려듣고 계속 TV를 보았고 엄마는 잘 못 들으셨는지 화장실에 있는 아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여보, 뭐라고요? 그 후 화장실 문 너머 아빠가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오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길래 저는 아빠가 한 말을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 화장실에 있는 아빠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아빠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 그 참!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간 거야? 그리고 곧장 거실에 있는 우리에게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작은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다급히 작은 방 쪽으로 뛰어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 마구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겁에 질린 것 마냥 문고리를 돌리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러나 아빠가 들어간 작은 방은 조용히 정적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오빠에게 다가가서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얘야, 갑자기 왜 우니? 이게 왜 이러지? 잠겼나?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당황하신 듯 불안하게 소리치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그렇게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엄마가 한참을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는 작은 방에서 나오셔서는 소파를 향해 힘없게 걸어와 털썩 앉으셨습니다.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달래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이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대답은 왜 또 안 했고요? 그때 오빠가 뒤에서 훌쩍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엄마는 아빠와 오빠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고 답답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얼빠진 표정을 지으시던 아빠가 드디어 입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짐 챙겨. 오늘 이 집에서 자는 건 안 되겠어. 나가서 자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찜질방을 향해 어느 정도 걷다 집이랑 멀어지니 아빠가 멈춰서선 오빠에게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너 그 집에서 뭘 본 거니?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오빠는 아빠가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내자 우리는 거실에 있다고 말을 때르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죽어. 오빠는 그 소리를 듣고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나와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던 아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작은 방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니 밖에선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내가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네. 아빠는 작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빠의 뒤에서 귀신이 웃는 소리가 마구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놀자. 아빠, 가지 마. 여기 있자. 아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아 작은 방 밖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도 계속해서 작은 방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길가에 서 있던 우리 가족들은 새집이 매우 무서워졌습니다. 과연 그 작은 방에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저희 이사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귀신이 또 나타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끄끄끄. 햇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공간에 귀신이 살기 딱 좋아. 그럴 땐 환기를 잘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오늘 사연은 라꾸라꾸랑님의 사연입니다. 밤마다 제 방을 누군가 기어다닙니다. 무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와 둘이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촬영도 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질질 끌리며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집이 원룸이라 혼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몸이 가위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자 간신히 가위가 풀렸고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낮에 친구와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이내 사라졌고 전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어제처럼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소리가 점점 침대로 가까워졌습니다. 기어오는 소리가 제 머리맡까지 들리더니 순간 딱 멈췄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제발 그냥 지나가. 속으로 계속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실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양팔로 침대를 붙잡고 얼굴만 올려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신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혐오스럽게 생긴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날이 밝았고 그 귀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휴대폰을 보니 화면은 친구와 제가 웃는 모습에서 멈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같이 놀이공원에 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철수야, 넌 놀이공원 갔다 오고 나서 아무 일 없지? 너 뭔 일 있었냐? 얼굴이 엄청 퀭하다. 그 말에 전 한숨을 푹 쉬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내 방에 귀신이 기어다녔어. 에이야,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정하다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나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귀신은 놀이공원에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 질투한대. 그래서 활짝 웃는 너를 보고 질투한 게 아닐까? 그 말에 영상에서 활짝 웃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이 우리가 웃는 장면에서 멈춰있던 게 이상했는데. 에헤이, 괜찮을 거야. 오늘도 나타나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난번처럼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웃는 친구의 모습을 확대한 뒤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어느새 귀신이 침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 찰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내 방에 누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어. 쾅쾅쾅쾅 하는 난폭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다가오지 마. 안 돼.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후 제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친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된 게 제 탓은 아니겠죠? 짜릿해. 최고야. 오늘 사연은 피콜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저를 훔쳐봅니다.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독립해서 처음 자취했을 때 일입니다. 월세가 싼 원룸이었는데 그 집은 4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밤늦게 집에 도착했죠. 술 냄새가 몸에 잔뜩 배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술도 좀 깨는 것 같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싸한 느낌과 털이 삐쭉 서는 기분이었죠.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바깥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라? 내가 창문을 열었던가? 무언가 이상했지만 그냥 창문을 닫고 마저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외출할 때마다 모든 창문을 꼼꼼히 닫았죠. 3일 뒤 친구들을 만났다가 늦은 새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죠.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고 노곤노곤한 기분이 들 때쯤 또다시 찬바람이 등 뒤로 들어왔습니다. 재빠르게 뒤를 돌아본 순간 수염이 덥수룩하고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밖에 매달린 채 얼굴만 창문 안으로 놓고 절 보고 있었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놀랬는지 뒤로 넘어갔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자 그 남자는 바퀴벌레처럼 네 발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관이 말해주길 그 남자는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사각지대로 기어간 그 남자의 얼굴은 볼 수 없었죠.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집 화장실을 며칠간 쓰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멀리 이사했죠. 바퀴벌레 같던 그 남자는 지금도 다른 사람을 훔쳐보고 있을까요? 샤워할 때마다 그 눈동자가 생각나 아직도 무섭습니다. 바퀴벌레들은 이렇게 아주 다 갈아버려야 하는데 혼자 지낼 땐 창문을 잘 잠그도록 해. 끄끄끄.